자, 8장 3장의 마지막이에요. 수식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수식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리 보기 하는 것처럼 계산을 했는데 수식에 오류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예, 오류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는 수식만 봐서 파악이 되지만, 약간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수식이 잘못됐는지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수식과 참조한 셀, 참조되는 셀, 참조하는 셀들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추적하는 기능이에요. 특정 수식에서 참조되는 셀들을 추적하고요, 연결선이라는 거,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보이죠? 연결선을 표시해서 그 해당 종속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품명이 이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참조하는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re i3 540이라는 이 값이 이 수식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가라는 거하고 수량하는 거하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줄이 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가라고 하는 값과 수량이라는 값이 이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수식이에요. 이게 이제 참조하는 셀이라는 거고요. 참조하는 셀이라는 거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계산된 수식이 이 합계를 계산하는데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수식을 영향을 주는 거, 참조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는 이라는 게 있고요,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고요, 참조되는 셀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참조하는과 참조되는 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참조하는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게 참조하는이고요. 참조되는은 수식의 입장이에요. 내가 수식을 계산을 했는데 나한테 주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냐, 어떤 값들을 이용해서 내가 공급가액을 계산을 할 거냐 또는 합계를 계산을 할 거냐, 그게 참조되는 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뉴에 이제 참조하는 셀 추적, 참조되는 셀 추적,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표시가 안 될 때까지 무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두세 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견적서 워크시트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셀 I9의 수식에서 참조되고 있는 값이 있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참조되고 있는 또는 참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I9 셀 어디에요? 여기 합계죠. 네, 합계 I9에 지금 샵밸류 느낌표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의미는 뭐냐면, value가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합계잖아, 말 그대로. 지금 밑에 보시면 결과들이 전부 다 숫자로 나와 있죠. 숫자들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수로 들어가 있을 때 샵밸류 느낌표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I9 셀 클릭하시고요. 자, 수식 탭에서 수식 분석 보시면은요, 참조되는 셀 추적과 참조하는 셀 추적,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문제에서 뭐래요? 참조되고 있는 값이 있는 그랬죠.
그러면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자,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가액이라는 내용을 풀이를 할 때 공급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코어 i3 540이라고 하는 여기서 화살표가 시작이 됐죠. 이 코어 i3 540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이 공급가액을 구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를 인수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인수로 사용을 해서 구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단가라는 애랑 수량이라는 애가 공급가액을 구하는데 인수로 구해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이 품명과 단가와 수량이라는 애가 이 인수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 수식력 줄 볼게요. if b9 equal 빈칸이에요. b9번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비어 있으면 아무 값도 표시하지 말고, b9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죠? h9번 더하기 h9 곱하기 10%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얘는 수식 뭐 문제 없죠. 근데 여기 앞에를 보시면 b9번 셀의 값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고, b9번 셀이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뒤에 f8 곱하기 g8이죠. f8 곱하기 g8. f8이 뭐냐면 단가라는 글자, g8은 수량이라는 글자예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했는데 진짜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는 글자 곱하기 글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됐죠? 여기까지가 참조되는 셀 추적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셀, 문제에 주어진 해당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탭에서 수식 분석에 참조되는 셀 추적 또는 참조하는 셀 추적, 더 이상 화살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클릭하시면 된다. 이게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번 견적서 워크시트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셀 H11번이에요. H11번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이랬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H11번 셀이 어떤 건지 찾아보실래요? 예,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숫자예요. 숫자 데이터. 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데이터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셀들을 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H11번 입장에서는 내가 참조하는 셀들을 추적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아까 1번 문제랑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구냐면 H11번 셀이라고 그랬죠. 자, H11번 232,800원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11번 셀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참조하는 셀 추적이죠. 한번 클릭.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만 합계 구하는 데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수로 사용이 돼요. 1단계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조하는 셀 추적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합계에다가 인수로서 값을 주고 그 인수 합계는 다시 이 네임, 샵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샵네임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 이게 또 수식이겠죠. 이 수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합계에다 영향을 주는 거고, 이 네임 총 합계 금액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은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식창. 자, 조사식창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참조를 하던지 참조가 되던지 셀 추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 화면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셀과 해당 수식을 추가해서 간단히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사식 창에다가
지금 만들어낸 조사식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이거는 현재 워크시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 즉 다른 엑셀 파일 간에도 가능을 해요. 제가 이제 참조 중에서 다른 파일 간에 어떤 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주의사항은 당연히 모든 통합 문서가 열려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 1.xls 파일과 2.xls 파일 이 두 파일이 상호간에 수식 계산하는데 참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식 창을 열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두 개의 파일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신다는 거. 예, 됐죠? 자, 문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견적서 워크시트에서 셀 F9번이에요. F9의 수식을 조사식으로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F9번 단가 요 부분이죠. 자, 그럼 뭐 복잡하니까 요거 지금 우리 참조한 셀 추적한 거 없애볼까요? 자, 셀 추적한 선을 없애려면은 이 연결선 제거라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수식 탭에서 수식 분석에 연결선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자, F9번 셀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같은 수식 탭에 이 수식 분석 그룹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조사식 창이라고 있죠. 조사식 창 클릭.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이제 F9번에 대한 수식을 보고 싶은 거니까 F9번 클릭했잖아요. 그냥 조사식 추가 단추 클릭 하시면 뭐 값을 보려는 셀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러면 F9번 우리 선택하고 왔으니까 그대로 그 F9번이 열리는 거거든요. 추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사식 창이에요. 간단하죠? 네, 하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식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자, 중첩된 수식인 경우에는 여러 계산 단계와 논리 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 단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식 계산이라는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복잡한 수식의 여러 부분 수식 계산 순서에 따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 위치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셀만 계산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못하고 요거 한번,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단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견적서 워크시트에 수식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H9번 셀이에요. 네, H9번 셀의 오류를 확인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수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H9번 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H9번이 어디? 여기 공급가액, 그죠? 예, 공급가액. 이거 아까 오류 났었잖아요. 제가 뭐 번외지만 설명드렸죠? 공급가액을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되는데 이 141,600 곱하기 2라고 10이라고 하는 실제 숫자 데이터를 곱한 게 아니라 단가라는 글자와 수량이라는 글자를 곱해서 수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뭐 F8 곱하기 G8 이렇게 되어 있는 걸 F9 곱하기 G9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H9 셀 클릭을 하시고요. 자, 수식 계산 도구 어디 있냐면 수식 탭에 수식 분석 보시면 여기 수식 계산이라고 보이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자, 참조는 견적서의 H9번 셀을 지금 내가 클릭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H9번 셀에 들어가 있는 수식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B9번 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밑줄 거져 있어요. B9번 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계산을 눌러요. 계산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9 셀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 있죠. 코어 i3
540 이 값을 대입을 시키는 거죠. 예,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false가 나와요. 그죠? false가 나오면서 넘어갔어요. 그쵸? 왜? B9 셀에 들어있는 값이 Core i3 540이라는 값이고 이 B9 셀에 들어있는 값이 아까 조건이 어떻게 됐었냐면 빈칸이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니까 당연히 false가 나겠죠. 그리고 얘는 if 함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큰 따옴표 2개 찍은 거 빈칸이면 아무 값도 표시를 안 하고 얘는 이제 true인 경우에 실행할 값이 얘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false이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 false일 때 실행할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F8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F8번에 실제 값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계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가라는 글자 큰 따옴표 찍혔잖아요. 큰 따옴표 찍혔으니까 단가라는 글자 곱하기 G8로가 있어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G8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직접 대입을 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라는 글자 곱하기 수량이라는 글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 해보면 샵밸류 느낌표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뭐가 틀렸어요? 여기에서 G9 곱하기 F8 곱하기 G8로 되어 있는 애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위에 이제 올라가셔갖고 F8 곱하기 G8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F8번은 F9번으로 수정, 그 다음에 G8번으로 되어 있는 애는 G9으로 수정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오류 검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난 부분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고, 여기 지금 샵네임 느낌표 난 거 앞에 다이아몬드에 느낌표 표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오류 검사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이 오류 검사 스마트 태그. 자, 오류 검사 스마트 태그로 오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오류 검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 전체 오류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방금 전 문제에서 한 것처럼 이게 자동 수정은 안 돼요. 수동으로 수정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제가 오류 메시지의 경우 쭉 뭐 캡처해서 써놔 드렸어요. 이건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견적서 워크시트의 H7번의 오류 정보를 확인하고 수식을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H7번이 어디냐면 여기 샵 네임 물음표라고 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요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더보기 단추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 더보기 단추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한 6개 정도의 메뉴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색깔 반전돼 있죠. 잘못된 이름 오류예요. 이게 뭐냐면 이 샵네임 느낌표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야? 예, 이름이 뭐니?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99% 함수명이 잘못된 경우에 샵네임 느낌표 나와요. 예, 그러면 위에 살짝 수식력줄 가볼까요? equal num i9부터 i20이래요. 함수 이름이 num이에요. num. 잘못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쪼로록 내려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로 커서가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서 sum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구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8장 수식 문제 해결에 대한 거 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3장 고급 수식에 대한 거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수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꼭 복습 또 복습 하셔야 되고, 함수들 여러 개 나오는데 그 함수들 기억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4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